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정오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6.25 남침 70주년 기념일까지 24일이 남았습니다. 세계사적 전쟁이었습니다.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이 그 뒤의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6.25 때 한국인 그리고 미군, 유엔군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선 덕분에 그 40년 뒤에 서방세계가 냉전을 통해서 동구 공산권 소련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긴 전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6.25의 의미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데 있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코스를 그냥 달릴 거냐, 아니면 유턴할 거냐, 유턴해서 대륙으로 회귀할 거냐, 즉 조선조로 회귀할 거냐, 중국 품에 안길 거냐,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복할 거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정은이가 중대한 도발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 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데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아마 도발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도발의 방식이 최고도는 ICBM 발사입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 밑에 급은 SLBM 잠수함 탑재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도의 ICBM 발사는 바로 미국에 대해서 본토를 때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2017년에 마지막으로 ICBM 발사가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좋다, 우리가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김정은도 고민을 하다가 2018년에 와서 이제 유화정책으로 나와서 18, 19, 3년에 걸쳐서 아직은 ICBM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김정은이가 원하던 경제 지원이라든지 대북 제재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다. 더구나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사태를 잘 못 다뤄가지고 코로나로 몰려 있으니까 도발해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판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김정은의 계산이 안 맞고 지금 상처 입은 황소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대량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 속에서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은 정치 전문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 전문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학에 오랫동안 학장도 했고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보좌관 또는 특보로 일했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서 케네디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느냐를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예정된 전쟁이란 제목인데, Destined for War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 틀은 뭐냐 하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이 투키디데스란 역사학자가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그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세계사의 원리를 하나 끄집어내었습니다. 기존 패권 국가, 즉 스파르타가 있는데 또 다른 국가가 도전하고 있다. 그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가 등장하면은 구조적인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떤 오판이라든지 야심이 작동하면 전쟁으로 간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세계사에서 그런 예를 찾았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16개가 나왔어요. 그 16개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패권 국가가 있는데 도전하는 국가가 올라온다.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16개의 사례 중에서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습니다. 전쟁. 가장 최근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도전하는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사이의 긴장 관계가 결국은 사라예보의 총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으로 갔다. 그러면 16번 중에서 12번은 전쟁으로 갔는데 전쟁을 면한 경우가 언제냐. 그게 동서냉전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에 신흥 강국 소련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은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요. 즉 군사력 대 군사력 구도로 대결 구도로 가지 않고 소련의 가장 큰 약점이 자유가 억압된 면이다. 자유를 무기로 해가지고 인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소련의 내부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멸하도록 만든, 그리하여 전쟁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17번째라는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전쟁으로 가느냐. 전쟁을 연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 서로 오판을 합니다. 중국은 아마 트럼프를 얕볼 겁니다. 트럼프 또한 중국을 얕볼 거예요. 이래서 서로 계산이 맞지 않으면 이건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를 찔렀는데 금방 반응이 와가지고 전쟁으로 간다. 한국 전쟁도 6.25 남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스탈린, 김일성은 남침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내전으로 포장을 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 완전한 오판이었어요. 그래서 전면 남침을 했는데 트루만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아주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는다 해가지고 파병을 순간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것은 뭘 몰랐느냐. 트루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몰랐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한 성격을 몰랐던 것이죠. 전면 남침은 강대국의 뺨을 때리는 건데 그것은 자존심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걸 참고 있으면은 미국의 세계에 대한 지도력이 사라진다. 또 카우보이 성격의 미국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도 다 오판을 한 결과로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판이 전쟁을 부른다 이건데 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VOA하고 이틀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으시시한 전망을 했습니다. 뭐냐? 북한이 김정은이가 ICBM 발사를 한다면 특히 ICBM 발사를 해가지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측도 한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의 예측이니까 경청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ICBM은 길게 날아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굉장히 한 성층권으로 날다가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떨어질 때는 대기권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재진입이죠. 이때 수천도의 열이 생겨가지고 핵탄두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녹지 않도록 할 거냐 하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아직 북한은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평가가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술을 과시해가지고 본토 캘리포니아 근방을 사정권에 넣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넣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 타격 가능성이 믿을만했고 그가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향을 보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은 2017년 11월 발사 시험 이후 ICBM 시험을 중지했습니다. VOA 미국 소리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레엄 앨리슨. 당시 시험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대기권 재진입체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회색 지대에서 멈춰진 것이죠. 여기서 위험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적인 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핵과 미사일의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부터 도발을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2차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촉매제, 방아쇠 역할, 트리거라고 그랬습니다.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 가능성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자가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앨리슨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올해 진전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미북 간 여러 번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사이 꽤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여 타협의 공간이 있는지를 보려는 여러 노력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앨리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국과 일본 내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북한이 현재 입장에서 물러난다는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을지 여부가 외교적 도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그런 공간을 찾는데 충분히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앨리슨 교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중국의 북한 관련 협력에 따른 이익은 감소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실패지만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100가지 할 일이 있다면 북핵 문제는 아마도 그 100개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주 묘하지만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이야기는 중국도 북한 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경이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의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 커버리지 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미 위험에 노출된 중국이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달하는 ICBM 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일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만 나빠진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국으로서는 생기지 않는다.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매우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경고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할 때 그 도발의 강도에 따라서 트럼프가 군사적 보복을 가할 때 그 뒤에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